이달 말 퇴임하는 우금민 지사는 관광객 증가와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다음 도정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 과적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15명을 기소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이 중문 관광단지 앵커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잇는 지하도를 건설하지 않은 채 호텔 준공계를 제주도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도정 준비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술집에서 시비 끝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금민 지사가 이달 말 민선 5기 도정 폐막과 함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정계를 떠납니다. 우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관광객 증가와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다음 도정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5기 우금민 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세계인이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강하고 역동적인 기업들이 넘나드는 제주라는 뚜렷한 비전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금민 지사는 제주의 경제 성장을 위해 관광객과 투자 유치에 힘을 쏟은 결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와 투자 유치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선정되면서 세계의 보물섬으로 제주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제주 잠식과 중산간 난개발, 고도 완화 특혜 의혹 등은 성과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또 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공약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항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도민주권 회복 차원에서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난 1974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우금민 지사는 관선 2차례와 민선 3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의 종료와 함께 우금민 지사는 40년간의 공직생활과 현역 정치 인생을 사실상 마감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 과적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행 뒤엔 금품이 오가는 검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주항에서 3다수 1,800톤을 싣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적재 한도인 1,000톤을 갑절 가까이 초과한 겁니다. 인천까지 이만 물건이 있어도 이 물건 여기 안 들어오면 다 이런이라도 받아주겠어? 내가 적당히 해서 말이 어떻게 안 되겠어. 그 사람들도 벌어먹지 않고 우리도 벌어먹는 거 아닌 말이야. 검찰 수사 결과 같은 선사 소속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이처럼 화물을 과적해 운항한 것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 규정보다 최대 2.5배까지 화물을 많이 실었습니다. 검찰은 선사와 하역회사, 항운노조,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화물을 과적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제주 항운노조 위원장 57살 전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세월호 선장 48살 신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떤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삼다수는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삼다수의 무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정량적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특히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위원장 전 씨는 화물 무게를 줄여 하역 노무비를 줄여주는 대가로 하역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13억 원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IT 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화물 과적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림읍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에서 6살 양모 어린이 등 15명이 해파리에 쏘여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으로 관해파리 종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한때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통제했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앵커 호텔이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이 컨벤션센터와 연결하는 지하도를 지어주겠다며 수백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아 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옆에 모습을 드러낸 앵커 호텔. 지난 2007년 홍콩 기업이 공사를 시작한 뒤 자금난으로 중단됐다 부영주택이 인수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에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영주택은 호텔을 사들일 당시 지하상가를 만들 수 있게 지하도를 지어주겠다며 컨벤션센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약했던 앵커호텔과 제주 컨벤션센터를 잇는 지하도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반이 많아 지하도 공사를 하면 호텔 건물에 금이 갈 수 있다며 지하도를 빼놓은 채 제주도에 준공검사를 신청한 겁니다. 하지만 컨벤션센터에 호텔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지하상가를 운영할 예정이었던 한국관광공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주IC하고 부영간에서 계약서인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하면은 제주 IC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죠. 앵커 호텔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뒤 감면받은 세금은 375억 원. 이런데도 제주도는 관광공사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부영 측에 준공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특혜 이용까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음 달 개원하는 제10대 제주도의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의 하민철, 손유원 도의원과 새정치연합의 안창남, 박원철 도의원 등 여야 협상단은 오늘 가진 협상에서 18석으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전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석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3대3 배분을 요구한 반면 재선 이상 의원이 많은 새정치연합은 4대2 배분을 요구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 협상단은 내일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2차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새도정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 술에 취한 채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종업원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인수위원이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려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여 종업원의 뺨을 때립니다. 술집 여주인이 말려보지만 함께 왔던 일행까지 합세해 주인까지 폭행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수위원? 동생이나 달리? 인수위원? 아이고. 다 죽었어. 지난 15일 새벽 술집 여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한 48살 좌모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새도정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여행신문사 대표. 술을 마실 때부터 자신이 인수위원이라며 욕설을 해 시비가 붙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말 실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뭐 원희룡 거기에 인수위원회 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테이블에서부터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좌 씨가 인수위원임을 과시하며 제복을 벗기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형제가 같이 술을 먹다가 술값 시비가 돼가지고 내는 원희룡 인수위원인데 건방지다. 좌 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여 종업원을 폭행한 새도정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인 좌 씨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땅값은 한 달 전보다 0.25% 올라 세종시 0.49%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토지 거래 면적도 790만 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67% 늘어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당선인은 양성원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며 취임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곳이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최근 의결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에 대해 오늘 제주도의회에 제2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원칙과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 10일 이내에 본회의의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9대 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해당 조례는 9대 도의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자본의 제주 관광시장 공략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은 최근 도내 여행업체와 함께 제주를 찾는 개별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트립은 제주도에 전철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데다 중국어 안내 표지판이 부족해 여객버스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곳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0.1에서 2mm 안팎으로 적고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장맛비가 내린 뒤 차차 개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장마가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이 올여름에도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첫째 또는 둘째 주에 75만 9천 킬로와트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